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꼰대 씨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꼰대가 많이 바쁩니다. 뭐 하신다 그리 바쁘십니까? 할 일 없이 바쁩니다. 원래 할 일 있는 사람들이 바쁜 것 같아. 근데 백수 스케줄 잡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네, 네. 백수 스케줄 잡기 힘들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또 백수가 스케줄 잡기 힘든 게 왜 그럴까요? 거의 다 이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진짜?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왜 약속 잡기가 힘들까? 공통된 포인트, 그 약속 잡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고 사람들한테는 살아있다면 항상 그죠 본질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이 어떤 존재에 대한 욕구가 있어. 아, 그렇겠네. 이게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일이 늘 바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스케줄을 일부러 잡지 않더라도 저절로 잡혀 나가. 그렇지. 그죠? 타인에 의해서. 그렇지.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뭐 어떻게 뭐 미팅 이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잡혀 나가는데 일이 없는 사람은 백수들 이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정해야 돼요. 그렇지. 자기가 모든 것들을 정해야 되니까 의외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정해요. 의외로 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자체에서 침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몰해서 그냥 집안에만 은둔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체로 정상적인 어떤 이렇게 평균의 사고를 가졌다면 주로 스스로 많이 일을 벌려나가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리고 보면 주부가 제일 바빠. 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바빠. 집에 가면 뭐 하냐 니는 보면 뭐 바빴대 항상. 항상 바빠 항상. 그 피곤하대 항상. 그렇지. 이게 부부든 네. 주부는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일이 연속이 안 돼요. 일이 연속이 안 되고 이게 짬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근이 못 쉬어요. 조금 하다가 또 뭐 이래가 조금 애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조금 하다가 뭐 어디 전화해야 되고 조금 하다가 뭐 시장 봐야 되고 이렇게 또 조금 있다가 뭐 빨래 돌려야 되고 그렇지. 뭐 조금 있다가 뭐 반찬 해야 되고 조금 있다가 설거지 해야 되고 그렇지. 이러니까 이게 참 남자들이 뭐 죽인 놈이지. 그래서 많죠. 그래서 뭐 그런 주부들이 최근에 이제 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임의가입. 자,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핫 이슈가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지. 핫 이슈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요즘 이제 공무원연금 어쨌든 이제 한번 타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슈가 될 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잡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보험회사에서 냉정하게 솔직히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야지. 일단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죠? 그래야지 또 개인연금이 들잖아.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떨어뜨려야 그 나머지를 보험 상품으로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 뭐 국민연금 가지고 이야기하면 플랜카드가 나와. 어떤 플랜카드가 나왔냐? 뭐 기업 배불리는 재벌 배불리는 국민연금 제도 어쩌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근거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을 주로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국민연금이 디스가 되면 폄하가 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부정 심리가 확산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사적연금에 기대야 되니까 그렇지. 그 사적연금 그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주로 재벌 기업들이다. 그래서 재벌 기업 배불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플랜카드에 간혹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 국민연금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죠? 그렇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민연금은 일종의 준조세잖아요. 그죠? 반드시 내야 돼. 이거 국민연금 안 되면 안 내면 압류 들어와요. 압류.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안 해도 돼. 물론 압류는 들어오겠지만 바로 들어오진 않아. 국민 보험은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약간 뺑기를 써도 돼.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걸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우리가 보험회사 이런 연금보험이라든지 이것에 비하면 훨씬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 면에서는 좋죠. 그죠. 탁월합니다. 왜냐면 간단하죠. 이제 보험회사들은 뭐 주식 그 주주도 있고 주주한테 이익도 챙겨줘야 되고 설계사 수당도 줘야 되고 사업비 점포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공단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이런 보험회사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비용이 적게 드니까 훨씬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보통 보면 대체로 비교해도 최소한 1.5배 이상 높아요. 이래저래 그렇죠. 다 비교를 해봐도. 그리고 많은 투자의 기본이 뭐냐면 최소한 물가의 상승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연금 수령 시에 물가 상승률 추정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굉장한 메리트인 거죠. 굉장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한 이유가 내가 냈는데 못 받겠다. 2020년 고갈 된다는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예. 많은 기사들 많이 접하죠. 그렇죠. 최근에. 예, 접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은 사실상 명시적은 아닙니다. 딱 기록해 놓은 건 아닌데 문서에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에요. 그렇지. 사실상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왜? 정부 자체를 보니까 부정부패가 좀 많아요. 그냥 뻑하면 매달 그냥 집어 삼켰다는 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 진짜 나중에 정부가 줄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절대 안심하셔야 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왜 그러죠? 팩트지. 줄 거니까 일단. 그죠. 만약에 네. 정부가 이 돈을 못 준다라고 할 정도의 나라 사정이 되어버리면 그때 보험회사는 줄 수 있겠나요? 그때는 그냥 나라가 파토가 나는 게 옛날에 우리 IMF하고 다른 게 IMF 같은 경우는 외부 다른 나라에 대한 빚을 우리가 제대로 상환을 못해서 대외부채죠. 대외부채. 대외부채였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어떤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하고 우리 소비자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지금 못한다 이러면 이거는 대외부채가 아니고 대내 우리 대내 가정부채에서 이미 사달이 난 거예요. 파토가 난 거예요. 파토. 그렇지. 자, 그런 행편이라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정부조차도 책임을 못 지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어느 금융기관이 살아있겠냐고요. 그렇지.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고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셔도 괜찮겠다. 또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많은 유럽,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지금 한 70년 가까이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이게 상당히 리스크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을 한 500조 원이나 적립하고 있다는데 이 500조 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2060년도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 하면 지금 추세대로는 2,000조가 넘는답니다. 네네. 2,000조가 넘는데요. 물론 돈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뭐 마음이야, 그죠? 안심은 되겠지만 문제는 그 돈을 관리를 잘 못하면 크게 손실이 나요. 만약 그때 뭐 크게 한 방 맞아버리면 요즘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주식 투자 비율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네. 많아지고. 근데 이제 이런 독일처럼 국민연금이 없어도 그해 나갈 돈을 그해 모아서, 그죠? 모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부과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부과 방식, 우리는 지금 적립 방식이죠. 네네. 부과 방식으로 가면 돼요. 문제는 부과 방식이냐 적립 방식이냐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냐 뭐 없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나중에 이거는 은행, 보험 이런 쪽도 다 책임을 못 질 정도로 나라가 파토가 난다. 그렇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믿어서 내가 보험이나 이런 상품을 많이 가입해야겠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대신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팩트인 거고 이제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은 가금만큼 못 받는다. 물론 가금만큼은 못 받는다.
그것도 팩트지. 그렇죠. 앞으로는 점점 이제 우리가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가금만큼은 못 받겠죠. 이제 조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본질적인 구조로 인해 가지고 금융회사 이런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뭐 그 세대 간 뭐 도덕질 이런 표현, 극한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원래 이게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가 지금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가 원래 사회보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짜증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오히려 이런 앞으로 국민연금의 어떤 조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에만 밀어두지 말고 내 돈이다. 내 돈이잖아요, 냉정하게. 그죠? 내 돈이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다. 또 내가 나중에는 받겠지만 또 당장에는 우리 부모님이 받는 돈이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민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좀 아셔야 될 거를 좀 찝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임의 가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두 명이서 불입을 하면 더 많이 받겠지 라는 생각에서 많이들 임의 가입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하나를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 1 플러스 1이 2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케이스인 건데 그러니까 첫째는 2가 되는 경우는 네. 그냥 둘 다 살아 있으면 그렇죠.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한쪽이 조기 사망을 할 때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중복급여 조정 제도라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표를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90만 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예상 수령액이 이제 부인이 7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동시 생존하면 얼마 받죠? 160만 원을 받겠죠. 160만 한 달에.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남편이 사망했다. 아니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사망을 해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국민 현재 그 연금 제도 중복급여 조정 제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즉 일단 유족연금과 아니면 그런 유족연금의 20% 플러스 본인의 연금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준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남편 90만원 부인 70만원일 때는 160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복급여 조정 제도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의 60%를 책정해서 남편이 아까 90만원이었으니까 90만원에 60%면 54만원이에요. 69, 54. 유족연금 5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 하나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부인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70만원이었죠. 부인이 받을 수 있는 70만원 플러스 좀 전에 얘기한 유족연금의 20%. 유족연금의 좀 전에 54만원 얘기했죠. 거기에 20%. 약 1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부인에 대한 70만원과 좀 전에 그 조정된 유족연금 20% 합치면 약 80만원이 되는 거죠. 즉 이 80만원에 대한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얘기한 옵션 1 유족연금에 대한 54만원과 옵션 2 부인 플러스 조정된 유족연금 즉 80만원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옵션 2가 더 크니까 실질 받을 수 있는 월수령은 80만원이 되는 거죠. 즉 부부가 생존할 때는 160만원을 받았지만 한쪽이 남편이 사망으로 해서 80만 원을 받게 된다. 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부인이 가입하지 않고 남편만 가입한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사망을 했다면 부인은 그 남편 연금 90만 원에 유족연금 60%인 54만 원만 받아가면 돼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부인이 내버렸다, 부인도 이미 가입을 했다, 가입할 사실 의무는 아닌데 네. 내가 이제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가입하겠다 내겠다 해서 하는 게 임의 가입이란 말이죠. 임의 가입을 하면 어쨌든 내는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떤 또 둘 중에 한 사람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쨌든 냈던 돈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내시면 국민연금 일상수령이라고 매달 날라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 정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조기 사망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임의가입도 하셔야 된다는 거는 또 하나의 또 팩트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뭐 손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게 손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네.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개인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싫어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들이에요. 국민연금만 없으면 보험을 더 팔 수 있잖아. 연금 상품을 더 팔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도 또 연금펀드 이런 걸 더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쪽들은 금융기관들인 거예요. 첫째는. 그죠? 금융기관들이다. 두 번째는 또 국민연금 자체가 이렇게 적립금이 많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립금을 모아가자 이런 쪽은 사실은 정부 측에 왜냐하면 이렇게 일종의 준조세이기 때문에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배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특히 또 누가 싫어하냐면 개인들보다도 기업들이 더 싫어해요. 왜 기업들이 싫어합니까? 떼야 되니까. 그렇죠. 절반을 내잖아요, 기업들이. 절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이런,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개인이라기보다는 아까 뭐 금융회사 기업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국민이 이용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중복급여 조정 제도라든 이런 앞으로의 어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도 내고 또 시위할 일이 있으면 동참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민이 우리의 어떤 노후복지 저녁이 있는 삶 네, 그것을 해서 국민연금이 최대한 그죠?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연금 관련돼서 저희가 많이 방송을 했는데 많은 좀 문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게 뭐 연금 펀드 또 아니면 그 퇴직연금 쪽에 많은 문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견 남겨주시고 있으시다면 따따따.머니스토리TV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민연금 1층이 무너지면 2층, 3층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네. 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